코로나 재확산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 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데다 여름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코로나 상황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확진자 규모도 우려가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위중증 환자 수가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이제 의료 대응 체계하면 이제 예방부터 조기 진단 그리고 말씀하신 치료. 치료는 이제 뭐 경증 환자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위중증 환자 관리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네. 위중증 환자 발생 수 자체가 주간 단위로 봤을 때 2배씩. 그러니까 3주 전에 70명대, 2주 전에 140명대, 그리고 지난주에 거의 뭐 240명 이렇게 더블링 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환자가 발생하면 이제 그분의 또 이제 재원 기간도 또 중요한 영향이 또 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재원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재원 중에 위중증 환자 수는 더블링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누적이 돼서 네. 더 많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의 발생 자체도 줄여야 되고 예방 접종하고 치료약, 조기 투약 그리고 조기 발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또 이제 조기 치료를 위해서 충분한 위중증 병상을 확보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한 29.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유는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언제든지 빠르게 증가할 위험성이 있겠고 그리고 지금 위중증 특히 이제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병원에 있는 중환자를 또 자기 병원 중환자실에 입실을 시킬 때 네. 중앙에 컨펌을 받아야지 이제 입실시킬 수 있도록 굉장히 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좀 중환자 병상을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좀 유연성 있게 좀 빨리 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적절한 통제와 또 어느 정도 적절한 자율 이런 것들의 균형을 잘 맞추는 노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위중증 환자 수가 급속히 늘어난다면 뭐 일부 거리두기 조치도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이 줄어들게 되면 전파가 줄어든다는 거는 뭐 굳이 뭐 과학이라고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그만큼 이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할 때는 이제 대면 접촉을 자제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뭐 사적 인원 제한이라든지 영업 시간 제한 또 이제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은 감염 예방 효과가 있거나 또 아니면 중증화 진행 효과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켜주는 위험이 줄어든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에는 좀 강제적으로 사적 인원 모임 제한, 영업 제한 그리고 예방접종 증명서 이런 것들을 활용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다 폐지돼서 이제 자율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감염 위험이 물론 적어진 부분도 있지만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한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율적으로 하시고 예방접종도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런 것을 강제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막 만나도 되나 예방접종 안 해도 괜찮나 보다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순진한 피해자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강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예방접종의 이득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국민들을 설득하는 캠페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높아진 국민의식에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정부의 방침이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확진자 중에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하루에 한 번씩 전화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제부터는 중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각지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사각지대 발생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재택 치료, 이제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어르신들이 뭐 3, 4차 접종까지 하시고 또 이미 진단받는 과정에서 동네 병원에서 약을 또 이미 처방 받으셔서 사실 전화 모니터링 하면은 대부분은 뭐 큰 문제는 없으신데 이제 재택 치료의 한 가지 의의는 이제 이러한 연락망송에 고위험군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휴일이나 야간에 급한 일이 생길 때 바로 담당 진료 기관이나 아니면 보건소하고 또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분이 또 입원이 필요한 병상들을 또 병의원에 수배할 수 있고 이러한 네트워크망에 들어오신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좀 재택 치료 중에 안 좋아지시는 분 바로 처치가 가능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야간이라든지 휴일 이럴 때 문제가 생기셨을 때
환자가 알아서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누가 좀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어떤 의료기관에 갈지를 이렇게 빨리 어레인지를 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망이 있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소방청 중심으로 119 구급대가 있는데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어떤 의료자원망이나 119망이 좀 이렇게 분절화돼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보건소에서는 전체 이제 의료기관에 이렇게 뿌릴 수가 있는데 119 구급대 요원분들은 이제 각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성 여부를 일일이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통합해서 좀 효율적으로 환자가 필요할 때 빠르게 의료 자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세종에 이어서 안양에서도 초등학생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이미 사각지대가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증화율, 사망률이 적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지금 0에서 9세 같은 경우에도 27명 그리고 19세 이하 청소년도 거의 뭐 한 14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대부분 오미크론 대유행 때 2, 3, 4월 이후에 대부분 사망이 발생해서 오미크론이 물론 치명률이 적지만 많은 확진자가 생길 때 소아청소년도 위험할 수 있고 특히 소아청소년 예방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고위험군 소아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중증화나 사망 위험이 높고 또 그렇지 않은 소아도 얼마든지 위험이 있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그런 급한 증상이 생겼을 때 빠르게 특히 소아를 전문으로 볼 수 있는 의료기관에 빠르게 특히 확진자 소아 청소년도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의료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해당 의료기관에서 중증으로 판단이 됐을 때 이 소아를 빨리 또 중증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신속한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들도 특히 소아 청소년, 임산부, 투석 환자 또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이나 뭐 골절 다른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일부 이제 확진자분들이 진료 병원을 찾을 때 그것도 자율에 맡겨서 이제 스스로 알아보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휴가철이기도 하고 날이 덥다 보니까 수영장에는 이렇게 물놀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바닷가도 그렇고. 근데 이게 물에 젖으니까 마스크를 잘 안 쓰게 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사실은 좀 쓰기가 좀 부럽더라고요. 호흡도 그렇고. 젖더라도 쓰는 게 나은가요? 어떤? 네, 일단 젖으면 효과도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곤란이 오시기 네. 때문에 물론 건강하신 분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굉장히 또 호흡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젖은 마스크는 사실 효과가 없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놀이 시설이 참 고민입니다. 네. 우리가 뭐 일시적으로 잠깐 젖은 경우에는 이제 마른 다른 마스크를 바로 착용하시면 되지만은 항상 물놀이 시설에 계신 경우는 이제 그렇게 착용하시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물놀이 시설을 그렇다고 또 가지 못하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본인이 그만큼 감염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본인이 어느 정도 충분히 예방 능력이 있는지 또 걸렸을 때 어떤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이 감수하시고 그런 다중이용 시설,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그런 시설을 이용하셔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야외이고 또 사람들 간의 충분한 거리 유지가 된다면은 좀 안전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환경은 특히 이제 지금같이 유행이 좀 급속하게 많은 분들이 확진될 때 특히 미진단된 감염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될 때는 조금 좀 자제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물놀이에 갈 때는 항상 여분의 마스크를 챙겨서 가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되면서 감기약 매출도 늘고 있습니다. 감기약에 효과가 있습니까? 네, 물론 이제 치료제가 아닌 항바이러스제가 아닌 감기약 자체는 이제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침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근데 발열은 열 자체만으로도 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나빠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다른 감염증이 이제 조금 조기에 발견되기 어렵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감기약 성분 중에 일부 뭐 소염제라든지 뭐 항히스타민제라든지 또 교감신경 흥분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특히 어르신들이 드시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또 불면증이나 뭐 가슴 두근거림 이런 것들도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득과 손해를 잘 맞춰서 적절하게 복용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가글로 사용하는 약 중에는 이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가글제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부 연구긴 하지만 가글 하시게 되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위험을 조금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도 있긴 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그 코로나가 계속 재확산되고 좀 안정되는가 싶으면 재확산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기피하는 분들도 많아지시는 것 같고 가장 궁금한 부분이 뭐 이게 언제쯤 이제 감기처럼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건 아직도 요원하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뭐 초기보다는 확실히 2, 3년 지나면서 유행이 뭐 많은 분들이 백신도 맞고 치료제도 맞고 이러시면서 좀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고위험군 분에게 위험한 상황이 되겠고 이제 얼만큼 걸렸을 때 고위험군 분들이 중증화로 진행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또 건강한 분들도 다른 합병증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바이러스 특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이미 다른 감기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또 일부는 고위험군들은 이미 또 다른 합병증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지금 코로나 유행을 좀 겪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 감기처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계신데 우리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면서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근거들 특히 이제 예방 접종을 하시게 되면 걸리지 않거나 걸리시더라도 가볍게 걸릴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참조하셔서 우리가 뭐 100%안 걸린다, 100% 괜찮다 이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가철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호 인자대 백병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